차에 탄 지 몇 시간이 지나고 졸음이 밀려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 옆 남자의 따뜻한 손이 제 무릎에 살며시 닿았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61살 남편을 잃고 5년을 혼자 살아온 제가 야간 버스에서 처음 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그 순간 멈춰버린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왜 거부할 수가 없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그날 오후 서울집에서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나섰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매일 같은 집, 같은 방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언니가 강릉에 살고 있어서 오랜만에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교사였던 저는 은퇴 후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손자도 봐주며 행복하게 살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꿈이 병원 침대 옆에서 끝나버렸어요. 여보, 미안해. 약속 못 지켜서. 남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의식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의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야간 버스라니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머리 위 짐칸에 캐리어를 올리려는데 도저히 힘이 없더라고요. 팔이 후들후들 떨리면서 캐리어가 떨어질 것 같았어요. 아, 어떻게 하지?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죠. 다른 승객들 눈치도 보이고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서 계시더군요.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고 깔끔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무거워서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제 캐리어를 받아들더니 쉽게 짐칸 위로 올려놓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됐어요. 천만에요. 저도 딸 같은 분을 도와드린 기분입니다. 딸 같다니 이런 말을 들은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좌석을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그분이 제 옆자리였어요.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죠. 자리에 앉으며 서로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은주예요. 저야말로 반가워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분 손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촉이었습니다.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와 악수해 본 기억이 거의 없으니까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철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저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누군가와 나란히 앉아 있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죠. 버스가 고속도로로 접어들면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더군요. 한동안 조용히 앉아있던 해철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강릉에 자주 가세요? 아니에요. 언니가 살고 있어서 가끔 가는 정도예요. 해철 씨는요? 저는 혼자 여행을 좋아해서요. 요즘 들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분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섣불리 묻기는 어려웠죠. 시간이 흘러 승객들이 하나둘 졸기 시작했어요. 버스 안이 조용해지니 둘 사이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저는 혼자 지낸 지 꽤 됐어요. 해철 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요? 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됐어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보냈어요.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털어놓은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해철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죠.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투였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옆자리를 확인하는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2잔 끓이곤 했어요. 아직도 가끔 그래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때 버스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승객들이 잠들 시간이 된 거죠. 창밖 고속도로 불빛만이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이상하네요. 처음 만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해철 씨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왠지 편한 기분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혹시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해철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외로워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가끔은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공감이 흘렀습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창밖으로 어둠 속을 지나가는 불빛들이 계속 흘러갔죠. 해철 씨와 저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게. 해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죠. 두 사람의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버스는 계속 어둠 속을 달려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승객들이 하나둘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은 점점 고요해졌죠. 에어컨 소리와 바퀴가 도로를 굴러가는 소리만이 은은하게 들려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던 불빛들도 이제는 드문드문 지나갔습니다. 해철 씨와 저는 아까 그 깊은 대화를 나누고 편안한 침묵 속에 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털어놓은 후라서 그런지 묘하게 친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졸음이 밀려와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해철 씨가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그분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느껴질 정도였죠. 그때였어요. 해철 씨가 몸을 살짝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세를 바꾸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무언가 다른 것을 깨달았죠. 따뜻한 손이 제 무릎에 살짝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뛰었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모든 감각이 그 손에 집중되었죠. 마지막으로 남자의 손길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 남편이 아픈 와중에도 제 손을 잡아주던 그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과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몸은 거부하지 않는 걸까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소리도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해철 씨가 눈치챌까봐 더욱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이미 늦었나 봐요. 깨어 계시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귀가에 속삭였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여서 다른 승객들은 들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마치 둘만의 비밀 대화 같았죠.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대답하기가 무서웠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은주 씨, 제 이름을 부르는 해철 씨의 목소리에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 이름을 이렇게 애틋하게 부르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졌죠. 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지?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이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이 따뜻함을 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해철 씨의 손이 조금 더 확실하게 제 무릎 위에 올려졌어요. 온화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터치였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무서우시면 말씀하세요. 해철 씨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배려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오히려 그런 신사적인 모습에 마음이 더 흔들렸어요. 눈을 떠야 할까? 아니면 계속 이대로 있어야 할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버스가 커브를 돌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해철 씨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닿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어깨였습니다. 마치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죠. 괜찮으시다면 해철 씨의 목소리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숨결까지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남편과는 다른 향이었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향이었죠. 이 순간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죄책감 없이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손 위에 느껴지는 온기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주변 승객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우리 두 사람만이 깨어 있는 것 같았죠. 이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해철 씨의 손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릎에서 손등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죠. 5번째 손가락부터 차례로 포개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제서야 저도 모르게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한숨이었어요. 해철 씨가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제 제가 깨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을 테니까요. 은주 씨, 또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죠. 천천히 눈을 뜰 수밖에 없었어요. 천천히 눈을 뜨자 해철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눈빛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따뜻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이었죠.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침 버스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어요. 휴게소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빼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해철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분 표정에는 미안함과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이 좀 트이는 것 같았어요. 휴게소는 생각보다 크고 밝았죠. 24시간 편의점과 식당들이 불을 켜놓고 있었어요. 화장실로 달려가듯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마치 열이 나는 것처럼 뜨거웠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본 적이 언제였을까?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신 차려, 최은주.
넌 61살이야. 이제 그런 나이 지났잖아.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20대 처녀처럼 수줍어 보였죠. 왜 이러는 거지? 단순히 외로워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로 해철 씨에게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긴 건가? 혼란스러웠어요. 5년 동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을 씻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버스에서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손등에 남아있는 온기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화장실에서 나와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해철 씨가 보였어요. 커피 2잔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찾으실 걸 알았을까?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어요. 은주 씨,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시더군요. 손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이 들려 있었어요. 드세요. 추우실 것 같아서 커피를 건네받으며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또다시 그 전율이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고마워요.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해철 씨도 말없이 제 옆에 서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다른 승객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둘만은 조용했어요. 죄송합니다. 해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너무 성급했죠. 처음 뵙는 분에게 그럴 권리가 없는데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모습이 정말 미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사과부터 하시다니. 아니에요. 제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실 화가 난 건 아니었거든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런데 해철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감정을 저도 모르게 느끼게 됐어요. 은주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심이 담긴 행동이었던 거죠.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주 씨를 만나고 나서 말끝을 흐리며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그 눈빛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해철 씨의 진심이 전해져서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어색하기도 했고요. 저도 비슷해요. 결국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저 역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해철 씨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그 모습이 귀여워 보이기도 했어요. 네, 남편을 잃은 후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제 고백에 해철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안도의 표정이기도 했고, 기쁨의 표정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해철 씨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커피 향과 함께 그분의 향수 냄새가 다시 코끝에 스쳤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버스 출발을 알리는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대화를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버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우리는 서둘러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휴게소에서 나눈 대화 때문인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기분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해철 씨가 가방에서 담요를 꺼내더라고요. 회색빛 부드러운 담요였어요. 춥죠? 같이 덮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모습이 정말 신사적이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제 의사를 묻는 거였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아요. 담요를 펼치자 은은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어요. 깔끔하고 포근한 향이었죠. 담요를 함께 덮으니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면서 조명이 모두 꺼졌습니다. 승객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가끔씩 우리를 비쳤죠. 담요 속에서 해철 씨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제 손을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으로 퍼져왔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촉이었습니다. 해철 씨가 제 손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크고 따뜻한 손이었죠. 이런 기분이 또 올 줄 몰랐어요. 해철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작은 목소리여서 저만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도요. 솔직한 마음을 담아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으니까요. 담요 속에서 손을 맞잡고 있으니 마치 1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첫사랑 때의 그 떨림과 설렘 말이에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신기했죠. 해철 씨, 그분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왔어요. 이상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은주 씨.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더욱 다정해졌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죠. 이게 꿈은 아니겠죠? 제가 작게 물어봤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야간 버스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이런 마음을 나누다니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은 꿈이네요. 해철 씨의 대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담요 속에서 두 손이 더욱 단단히 결합되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져서 마음까지 포근해졌어요. 이런 감정이 그리웠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이 순간만은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해철 씨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말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다는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네,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소중한 순간을 다른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해철 씨가 몸을 살짝 돌리더라고요. 저와 마주보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은주 씨,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부르더니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해철 씨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숨소리도 거칠어졌죠. 하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죠. 그리고 마침내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죠. 너무나 조심스럽고 다정한 키스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키스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새로 피어나는 사랑의 감정까지 말이에요. 입술이 떨어진 후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바라보며 이 순간을 음미했죠. 고마워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무엇에 대한 고마움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은주 씨. 해철 씨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다시 손을 맞잡고 편안히 기대어 앉았습니다. 이제는 어색함보다는 자연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말이죠. 창밖으로 흘러가는 불빛들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특별해 보이는 밤이었어요. 아침이 되어 버스가 강릉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해의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바다보다도 더 설레고 있었죠. 짐을 챙기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버스 안에서의 그 모든 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해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죠. 물론이에요. 서로의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입력되는 해철 씨의 이름을 보니 더욱 현실감이 들더라고요. 꼭 연락드릴게요. 저도 기다릴게요. 터미널에서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서로를 바라봤어요. 해철 씨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언니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았어요. 은주야, 오늘 뭔가 달라 보이네? 얼굴이 밝아졌어. 언니가 제가 평소보다 밝아 보인다며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죠. 하지만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오랜만에 여행 기분이 좋았어. 이렇게 대충 넘겼습니다. 언니는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더라고요. 이틀 후 해철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주 씨,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연락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죠.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오후 강릉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됐어요. 뭘 입어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결국 연분홍 블라우스에 베이지 카디건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여성스러운 모습 같았습니다. 언니, 어디가? 친구 만나러 가. 무슨 친구? 강릉에 친구가 있었나? 언니의 추궁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거짓말은 못하는 성격이라 들킬 것 같았죠. 카페에 도착하니 해철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셔츠에 카디건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버스에서 봤을 때보다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제가 일찍 온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하는 모습이 정중했어요. 자리에 앉으니 어색함보다는 반가움이 더 컸죠. 어떤 커피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해철 씨가 주문하러 가는 사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였죠. 다른 손님들도 많지 않아서 조용히 대화하기 좋았어요. 커피가 나오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나눈 이야기의 연장선 같았어요. 서로의 일상, 취미, 자녀들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눴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해보네요. 해철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해철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도요. 이런 시간이 또 있을까요? 물론이죠.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카페를 나와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낭만적인 풍경이었죠. 해철 씨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또 언제 만날까요? 해철 씨가 물어봤어요. 언니, 집에 며칠 더 있을 예정이에요. 그럼 내일도 시간 괜찮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매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바닷가에서, 시장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죠.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절친인 정희와 통화했습니다. 은주야, 요즘 목소리가 밝아졌네? 무슨 일이야? 정희는 제가 요즘 목소리가 밝아졌다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사실은 좋은 사람을 만났어. 뭐라고? 은주야, 자세히 말해봐. 결국 버스에서 만난 해철 씨 이야기를 털어놨죠. 정희는 처음엔 놀라더니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은주야, 잠깐만. 버스에서 처음 만난 남자라고? 응.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이거 위험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나이 들어서 만나는 인연이 달콤할 수는 있지만 상처만 남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그런데 정말 진심인 것 같은데. 은주야, 넌 너무 순수해. 5년 동안 혼자 살다가 갑자기 나타난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야. 냉정하게 생각해봐. 정희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은 걸까요? 하지만 해철 씨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분의 진심 어린 표정, 조심스러운 배려, 다정한 말투까지 모든 게 거짓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정희야, 나도 조심할게.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아. 아, 그래. 어쨌든 조심해. 혹시 이상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통화를 끝낸 후에도 정희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제가 잘못 판단한 걸까요? 하지만 해철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해철 씨와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고 일주일에 2~3번은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죠.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해철 씨가 서울로 올라오시고 때로는 제가 강릉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강릉 가니? 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평소 집에만 있던 제가 자주 외출하니까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언니가 많이 외로워해서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왜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까요? 61살이 된 엄마가 남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하지만 막상 아이들에게 털어놓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직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에게 다른 남자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해철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한테 은주 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화 통화 중에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서로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답답함이 쌓여갔어요. 왜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 걸까?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거리도 문제였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버스로 3시간, 기차로 2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자주 만나려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죠. 더군다나 나이를 먹으니 장거리 이동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느 날 카페에서 해철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주 보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해철 씨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정희의 경고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은주야, 아직도 그 남자 만나고 있니? 응, 너 정말 조심해야 해. 나이 든 남자들 중에 외로운 여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해철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확신해. 겨우 한 달 만난 사이인데. 정희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정말 제가 해철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버스에서 만나 한 달간 만난 사이에 과연 그분의 진심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혹시 해철 씨도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저를 만나는 건 아닐까? 진짜 사랑은 아니고 그냥 동반자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해철 씨와 통화할 때도, 만날 때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강릉 바닷가를 걷다가 해철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은주 씨, 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또다시 같은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고 가족들에게도 말 못하고 우리 둘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해철 씨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요? 은주 씨, 우리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재혼 이야기를 꺼내는 건가요? 재혼 말씀이세요? 꼭 재혼이 아니더라도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이든 강릉이든 한 곳에서 말이에요. 해철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같이 산다고요? 이 나이에요?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주변 사람들 시선은 어떨까요? 갑작스럽죠? 해철 씨가 제 표정을 보며 말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는 해철 씨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이들 반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시선, 그리고 정의의 경고까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해철 씨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해철 씨의 제안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두려움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닐까? 해철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무리한 제안을 해서 죄송해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해할게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배려심 깊은 해철 씨가 더욱 고마웠지만 동시에 제 우유부단함이 미웠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해철 씨의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죠. 정말 함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만나는 게 나을까? 마침내 해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물론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하신 말씀 계속 생각해 봤어요. 아, 네. 해철 씨의 목소리가 조금 긴장된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으로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해철 씨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죠. 정말요? 네. 하지만 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이들 문제도 있고 주변 시선도 있고 해철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셨을까요? 은주 씨 생각을 이해해요. 다행히 화내시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의미예요. 정말이에요? 네. 아내를 잃고 나서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은주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해철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지금처럼 만나는 걸로 충분하시겠어요? 1호, 물론이에요. 욕심을 부린 제가 잘못이었어요.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며칠 후
다시 강릉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웠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주 씨, 우리 이렇게 지내면 어떨까요?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고 전화도 자주 하고. 좋아요. 그게 우리에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말고 편안하게. 네, 그렇게 해요. 그날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정의했습니다. 연인도 부부도 아닌 서로를 위로해주는 특별한 동반자로 말이에요. 혹시 은주 씨가 다른 좋은 분을 만나시게 되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해철 씨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해철 씨야말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웃으며 약속했어요. 독점적이지 않지만 진심 어린 관계로 지내자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한 달에 2번씩 만났어요. 때로는 강릉에서, 때로는 중간 지점인 원주에서 만나기도 했죠. 만날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여행을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죠. 해철 씨와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정말 여행의 즐거움을 느꼈으니까요. 정희도 제가 요즘 밝아졌다며 좋아했어요. 그 남자 만나는 거 그만뒀구나? 아니야, 아직 만나고 있어. 뭐, 그런데 왜 이렇게 편안해 보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됐거든.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너무 깊이 빠지는 것보다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야간 버스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처음 해철 씨를 만났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올리지 못해 당황하던 순간 해철 씨가 도와주시던 모습, 그때는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의 시작이었죠. 버스 안에서 나눈 첫 대화, 같은 상처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은밀했던 손길, 휴게소에서의 고백, 그리고 담요 속에서의 첫 키스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그날 우연처럼 다가온 손길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5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해철 씨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황혼에도 사랑은 존재한다는 걸 말이에요. 물론 20대의 그 뜨거운 사랑과는 다른 형태였어요. 더 조심스럽고 더 깊이 있고 더 성숙한 사랑이었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무리하지 않는 사랑. 휴대폰에 해철 씨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오늘 바다가 정말 예뻤어요. 은주 씨와 함께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에 함께 봐요. 오늘 바다가 정말 예뻤어요.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오늘 예쁜 노을을 봤어요. 해철 씨 생각이 났어요. 곧 만나요. 매일 함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서로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랐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하루하루가 전보다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해철 씨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창밖 야간 버스가 멀어져 가더라고요. 저 버스에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61살의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것도 야간 버스에서 말이에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 어린 만남이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새벽도 분명히 올 겁니다.